예, 안녕하세요. 디자인 학부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와이어프레임의 설계와 전체 우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을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보다 사실 학생들이 진행할 일이 좀 많은 그런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본 것 같은 화면을 설계하기까지에는 일단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제 수업에서는 먼저 유저 시나리오를 표현해 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화면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한 그림이고요. 먼저 첫 번째 단계, 유저 시나리오를 표현해 보는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짧은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용 과정과 기능, 특징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떠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의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My Music Taste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이냐면 예를 들어서 K-팝 스타를 어떤 동남아 국가에서 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을 텐데요. 그럼 동남아 국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요. 캠페인에 어, 꽤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같은 의견을 가질 경우에 그때 그 케이팝 스타가 그 나라에 공연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해외 팝스타가 보고 싶다면 해외 팝스타를 를 유치하는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국내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아티스트 소속사에서 콘서트를 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연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이 마이 뮤직 테이스트라는 것을 어, 이렇게 구체화되기 이전에 유저 시나리오로 표현을 한다면 뉴욕에 사는 어떤 웬디라는 학생이 엑소의 뉴욕 콘서트 캠페인을 요청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캠페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뮤직 테이스트에 있는 미션을 수행하고 친구들에게 캠페인을 공유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거치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웬디라는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이 마이 뮤직 테이스트라는 서비스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는 유저 시나리오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비스 제품이 제공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 혹은 만화의 형태로 기술한 것이 유저 시나리오이고요. 페르소나와 결합되었을 때 사용자의 태스크와 목표, 동기 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그런 형태입니다. 앞서는 그냥 이야기로만 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장하는 인물이 사용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나, 왜 그걸 하려고 하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 하나의 짧은 그림 안에 이야기하되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적어보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태스크 플로우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보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디자이너가 단순히 어, 상상을 하거나 추측을 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조사 단계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상의 태스크들이 사용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냥 줄그레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화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화를 이렇게 그리던 더 자세한 만화를 그리던 아니면 그림은 조금 작게 넣고 스토리를 길게 넣건 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유저 시나리오라는 것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영화에 씬이 있듯이, 씬이란 개념이 있듯이 상황별로 이야기를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교수자 혹은 학생으로 나눠질 경우엔 교수자가 강의 자료를 구성하는 상황, 그리고 뭐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자 뭐 시스템이 경고를 하는 상황 등등으로 어, 그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물리적인 제품이라던가 뭐 인터랙션이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그 사용 상황, 사용 환경, 제품, 서비스들을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저 플로우를 표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유저 플로우를 먼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태스크별로 쪼개서 보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단계별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사용자가 포토라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뭐 사진들이나 광고를 본다 라는 일련의 단계별 행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있었던 그 특이한 이 서비스의 특징들을 태스크로 쪼개서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는 태스크가 뭐 게임을 혹은 게임 아이템을 찾고 구매한다. 아니면 정보를 읽는다. 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뭐 등등에 대한 예시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거는 특정 행동들을 쪼개서 생각을 한 경우인데요. 행동들을 모두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플로우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페이지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를 찾고 뭐를 찾고 앞에 거와 이 앞에 예시들과는 다르게 모두 이어진 하나의 큰 그림을 볼 때는 이런 식의 그림도 좋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이렇게 태스크 플로우를 표현할 때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 둥근 모서리를 가진 네모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요. 이 그냥 네모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조건을 표현합니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는 예제를 보면요. 핸드폰 앱을 켜고 출발 위치 검색하고 도착 검색하고 택시를 호출하는데 호출이 성공하면 이라는 조건이 발생을 하는데 성공했을 땐 뭐를 하고 실패했을 땐 뭐를 한다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고려한 유저 플로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 점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와이어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태스크 플로우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이랑 플로우 차트를 조합하는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아까 태스크 플로우에 있었던 글을 화면의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첫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버튼을 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태스크 플로우가 스케치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것과 약간 유사한데요.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 사용자의 그 행동들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나 뭐 화면이 바뀌는 뭔가 요소들이 있다면 이렇게 세부적인 와이어프레임으로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소린데요. 이 3번, 4번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태스크 플로우를 이렇게 화면으로 구현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야기의 형태로 그리고 태스크별 그리고 태스크를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화면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주차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겠지만 개인 혹은 팀으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점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이 화면에 작업할 때는 어도비 XD라던가 피그마라던가 스케치 같은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런 툴들이 UX 디자인할 때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보다도 오히려 가볍게 진행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 이런 예시의 형태로 만들어 보고요. 네, 이런 화면을 XD 파일 혹은 피그마 파일, 스케치 파일 혹은 뭐 일러 파일로 완성해서 한눈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어, 그 저장해서 인쇄해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인쇄해서 뭐 A3 파일이던 A4 파일을 쪼개서 인쇄를 하던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이 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다음 주에 논의를 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전체 와이어 플로우를 이렇게 완성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인쇄도 해서 가져오기로 합시다. 인쇄하기 위해서는 A4 용지의 크기를 분할해서 인쇄해 와도 되고 아니면 큰 종이 한 장에 인쇄를 하던 방법은 상관없습니다.